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30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요. 각 요일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들께 목요일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되면 왠지 좀 나사가 풀리고요. 조금은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이 되면요. 왠지 좀 긴장이 됩니다. 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압박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소 이제 목요일 날 김인중 대표님과 미국 주식 초등학교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일을 하고 또 미존 방송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또 미존 멤버십까지 다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쉴라 그러면 초이스탁 김인중 대표님 만나서 또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 항상 다가오면 조금 긴장도 되고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김인주 대표님이 개인적인 일로 방송 녹화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목요일인데 좀 한가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은 연휴 때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구글의 CEO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기업,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가장 중요한 기업 4개가 일제히 어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새벽부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이렇게 쟁쟁한 기업 4개가 동시에 어닝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아마 유튜브 운영하면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4종목이 한꺼번에 어닝 발표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긴장감 속에서 컨텐츠를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오늘 미준 방송도 이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30일 준비된 4월의 마지막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전달해 드리기 전에요.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댓글은 별이 빛나는 날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 요즘 너무 열일하셔서 덕분에 읽을 기사들도 많고 만화도 봐야 해서 덩달아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채워져 행복해하는 투정입니다. 최근 미주님의 포트 변화에 따라서 투자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주셔서 저에게는 정리가 한결 쉬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멘텀 투자의 정석 강의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혼자 종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미주님의 포트를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미주님이 공유해 주신 종목별 비중을 정리하면서 궁금한 점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종목별 비중의 차이는 모멘텀 힘의 강약에 따라서 비중을 조정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각 종목별의 예상 성장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저도 제 질문이 채택되는 영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해하면서 방송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댓글이 채택돼서 기쁜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진행할 때 이제 종목별로 비중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비중이 계속해서 변하는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못해도 20개에서 많을 때 30개 정도의 기사를 읽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 중에서 굉장히 좀 펀더멘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커다란 호재 아니면 악재가 발생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모멘텀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모멘텀이 변화한다는 것은요, 그냥 주가 차트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있고요. 사실 주가 차트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모멘텀 안에 이미 펀더멘탈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발표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악재가 생기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본다는 것은요, 결국은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고 또 모멘텀도 따라가지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펀더멘탈 중에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이런 거는 3개월에 한 번씩만 변화를 하죠. 어닝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닝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수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망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이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읽고 있는 기사 내용이죠. 뉴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두 번째는 모멘텀이죠. 주가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지 하향 조정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각 종목의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날 아이디 쓰시는 분,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준과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오늘도 최근에 이제 계속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빨간색을 보이는 종목의 수가 녹색을 보이는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하락세에 있는 종목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다행인 부분은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주들은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폭은 줄어들고 그리고 일부 종목만 급상승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목 선정이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초소형주가 1.64%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소형주가 두 번째로 마이너스 0.78%, 중형주 마이너스 0.73,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56. 그래서 경기를 타는 이런 지수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거고요. S&P 500, 우량주가 모여있는 지수는 0.02% 떨어졌으니까 거의 횡보를 했죠. 마지막으로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100만 홀로 0.61%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을 구성하는 11가지 섹터별 성적을 봐도 마찬가지죠. 어제는요, 3가지의 섹터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8개의 섹터는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틸리티, 원자재,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상승한 섹터는 파이낸셜, 금융주,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가 어제도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3개의 섹터만 플러스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인데요. 더 좁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9.5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전 던지기보다 오히려 확률이 낮죠. 우리가 동전 던지기에 베팅을 하면 이길 확률이 50%잖아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화된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에만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는 이런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도 53.67%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 폭은요, 전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장 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S&P 500의 시장 폭입니다. S&P 500은요, 미국의 500대 기업이지만 사실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목이 모여있는 이런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량주만 모여놨는데도 그래도 50%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투자하기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아졌는데 그래도 빅스는 꿈쩍하지 않고 이 부분에 머물러 있죠. 지금도 18.80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20 이하면요, 굉장히 낮은 변동성 지수라고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비록 200일 이평선보다는 약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잠잠한 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공포감을 느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수가 작은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봤을 때 좋은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다. 센티먼트는 살아있는데요. 투자할 곳이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욕심 단계, 탐욕 단계에 올라가 있잖아요. 63이다. 어제 63에서 한 단계 오히려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의 센티먼트는 아직까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0% 이상의 주식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가? 이 얘기는요, 시장에 돈이 있긴 한데 이 돈들이 명확한 투자 논리가 있는 종목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AI 수혜주 위주로 상승 추세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죠. 자, 왜냐하면 어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았잖아요. 하지만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종목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어제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빈후드고요. 로빈후드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 둘 다 하향 돌파하면서 RSI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은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하고 만나고 있죠. 그래서 5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리고 RSI 지수도 50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하향 추세는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라클을 매도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픈 AI의 매출 결과가 발표가 됐고 지금 현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하나의 연합 군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제치고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에 투자하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좋은 거고요. 반면 오픈 AI를 밀고 있는 오라클은 분위기가 좀 침울하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오라클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두 종목을 매도하고 한 종목을 대신 추가했는데요.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암홀딩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암은 별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준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종목은 아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추세가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하락하고 제가 매수한 것은요,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좀 줄어든 다음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우리가 좀 장기 차트로 보면 추세가 좋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물론 이제 상장한 지 아직 4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갔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탑을 보시면 박스권의 상단이 $180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막혔죠. 그래서 너무나 단단한 저항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저항선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0를 초과하는 굉장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암홀딩즈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성장 동력은 다름이 아닌 CPU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새로운 물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어제 AAOI가 가장 일단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어제도 11.3%나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 루멘텀도 좋았죠. 8.46%나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샌디스크 플러스 6.17%, 크레도 플러스 5.94%,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5.57, AMD 플러스 4.30, CLS,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4.15, 마이크론 플러스 2.81, 마베리 플러스 2.18, ARM, 암홀딩즈가 플러스 1.53, 브로드컴 플러스 1.41, TSMC 플러스 0.38, 벌팁 플러스 0.38, 코히런트도 0.32% 플러스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딱 세 종목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델 컴퓨터가 0.1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엔비디아가 1.84%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던 GE 보노바가 드디어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2.37% 하락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위쪽은 다 모멘텀 포트폴리오에서 본 종목들이죠. 자,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아마존이 있는데요. 1.29%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이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0.05% 떨어졌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무려 7%나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실적 얘기를 잠깐 할 예정이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0.33, 그리고 역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7%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탈렌 에너지가 어제 2.56% 하락 추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기획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4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4개를 읽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요. 이번에 발표된 4가지의 메가테크 기업의 어닝 결과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어닝 결과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제 나름대로의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의 제목은요. AI 인프라 투자의 확신, 메가테크 실적이 증명했다라는 제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자, 무슨 글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가 어제 미준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픈 AI가 실적을 발표하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공유했던 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 AI가 이기던 엔트로픽이 이기던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AI 추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 더 빠른 네트워크, 더 강력한 반도체, 그리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요, 오픈 AI가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되네, 엔트로픽한테 다 뺏기고 있네,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던지고 AI가 버블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애플리케이션 쪽에, 서비스 쪽에 승자가 누가 될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엔트로픽이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나중에 가면 오픈 AI가 다시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갑자기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그록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밖에 제미나이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구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최종 승자를 맞추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이렇게 여러 개의 다양한 추론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고 있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누가 수혜를 입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발표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4기업이 동시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기업들이 발표한 숫자들이 저의 이러한 주장을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개 기업이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요약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닝 발표하자마자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알파벳은 일단 1분기 매출로 1,09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 성장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 중에 100%, 80%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2%가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알파벳이 22% 성장한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 아래 성장 추세를 보이던 기업이 갑자기 22%라는 엄청난 수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은 397억 달러로 3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마진은 36.1%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은요, 무려 62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에서 들어온 수익,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을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전년 대비 81%나 순이익이 급등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주당 순이익은 5.11달러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 거의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작 월가를 충격에 빠뜨린 숫자가 있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여러분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WS, 아마존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규모가 작았습니다. 점유율이 9%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격 결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진이 항상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이익은 항상 적자였습니다. 자, 그런 기업이 지금 매출은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급등했고요. 구글 클라우드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32.9%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대박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백로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한번 보시면 4,620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클라우드 매출이 200억 달러였잖아요. 매출은 200억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문이,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4,62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정도 주문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50% 이상이 향후 24개월 내에 매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의 매출이 200억이란 얘기는요. 1년 매출이 1,000억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1,000억도 아직 못 만드는 클라우드가 수주 잔고가 4,600억이고요. 그중에서 반이니까 2,300억이잖아요. 2,300억은 앞으로 2년 내에 매출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어떤지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카펙스입니다. 카펙스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2026년 전체 카펙스 가이던스를 기존에 1,750억에서 1,850억 달러였는데요. 이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800억에서 잘하면 1,90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자,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CFO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6년은 이런데 내년 2027년에는요. 카펙스가 2026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요. 언제가 꼭질지, 그러니까 카펙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자본 지출이 정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반도체 기업들, 즉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의 꼭지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파벳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전망보다 더 많이 돈을 쓸 거고요. 중요한 건 내년에는요. 올해 대비해서 더 많이 쓸 거다. 엄청나게 더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따라서 AI 수혜주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환호성을 지를 만한 얘기를 알파벳이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메타를 보겠습니다.
메타의 1분기 EPS는 7달러 31센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가 6.79였기 때문에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554억 달러였는데 563억 달러를 보고했거든요. 자, 그리고 전년 동기, 전년에는 423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무려 33%입니다. 따라서 구글보다 더 잘했잖아요. 자, 메타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이 33% 매출이 성장했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2021년 이후에 가장 빠른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3%라는 성장률은 정말 기대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왜 떨어졌는가? 바로 카펙스인데요. 메타는 2026년 전체 카펙스 가이던스를요, 기존에는 1150에서 1350억 달러였는데요.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올해 1250에서 잘하면 145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한마디 덧붙인 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올해 부품 가격 상승 그리고 미래 데이터 센터 용량 확충을 반영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품 가격 상승 얘기를 안 했으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부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카펙스 를 올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덕분에 장후 주가가 7% 하락했는데요. 이는 1분기 실제 카펙스 집행액, 이게 지금 19.84 빌리언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자본 지출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쓰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란 전쟁 때문에요. 인터넷이 차단이 됐죠. 따라서 사용자 성장 둔화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단계적인 노이즈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하나는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카펙스의 집행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했잖아요. 따라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메타의 성장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된다. 무려 매출이 33%나 올라간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진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비록 미준 탑픽은 아니지만 결과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도 일단 애저가 중요하겠죠.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른 부분을 보시면요. 3분기의 매출은 828.9억 달러를 찍었고요. 예상치는 822.4억이었습니다. 따라서 빚을 기록했고요. 조정 EPS는 4.27인데요. 예상치는 4.06에 불과했죠. 따라서 어닝 결과는 합격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에는 클라우드입니다. 애저죠. 자, 애저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40%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글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보여줬던 성장세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예상치를 소폭으로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카펙스를 보시면요. 2026년 전체 카펙스 가이던스를 1,9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컨센서스가 1,546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 생각했던 수치를 무려 23%나 상회하는 엄청난 자본 지출을 발표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은 AI 수혜주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CFO인 에이미 후드는요.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카펙스 가이던스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지금 부품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주 있잖아요.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 GPU를 만드는 기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한테는 호재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지금 부품의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의 마진과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I 수혜주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는 악영향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부품의 개수를 올린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서 추가 비용이 무려 250억 달러나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최근에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아마존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부분인 AWS 매출은요,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고요. 뭐 28%는 다른 기업보다 좀 떨어지죠. 근데 클라우드 1위 기업이 아마존이잖아요. 따라서 금액으로 보면 28%가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예상치는 26%에 불과했고요. 자, 그리고 28% 성장한 것은 최근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그 전에는 28%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따라서 지금 아마존의 클라우드도 예전만큼 다시 좀 급상승하는 추세에 있구나.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관련 거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와의 계약을 잇따라서 체결했잖아요. 최근 일주일간 체결된 것만 이렇게 3개입니다. 자, 따라서 이는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수요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AI 수혜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은요, 카펙스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2월 달에 올려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2천억 달러를 그냥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천억 달러는요, 2025년 대비해서 60%나 이미 상승한 이러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자체 칩 개발, 고속 네트워크 장비에 이 엄청난 금액 2천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 기업들의 카펙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알파벳이 가장 많이 늘리고 있죠. 무려 100%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는 작년 대비 80%에서 많이 쓰면 110%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발표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대비 플러스 61%, 아마존은 플러스 52%입니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존은 52%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2천억 달러다. 가장 많은 증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그 전까지 이번 어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요. 합이 6천억 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6천억이 아니라 6,950에서 잘하면 7,250억 달러까지 2026년에 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 70% 정도 카펙스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 7천억 달러에서 7,200억 달러 정도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AI 수혜주의 투자 논리다.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내 기업의 실적 발표 내용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미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스토리지는요, 카펙스 급증의 직접 수혜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요, 특히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26년 카펙스 가이던스를 1,900억 달러까지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중에서 250억 달러가 메모리를 포함한 부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카펙스를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펙스 상향의 주된 이유로 부품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HBM 메모리 그리고 낸드 스토리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죠. 그래서 부르는 게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게는요. ASP, 이거는 평균 판매 단가를 얘기합니다. Average Selling Price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광통신 그리고 연결성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기업은 루멘텀, 코히런트, 크레도 테크놀로지, AAOI가 있는 거고요. 자, 이 기업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읽어보시죠.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4,62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구글의 주가가 7%나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에 50% 이상이 24개월 내, 그러니까 2년 내에 매출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십만 개의 GPU 서버가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AMD 입장에서도 대형 호재죠. 자, 하지만 그 밖에 광 트랜시버라든지 광 스위치, 고속 인터커넥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따라서 루멘텀, 코히런트, 크레도 모두 이 수의 흐름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광통신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가 잡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브로드컴이 들어가 있는 맞춤형 칩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자, 메타는요, 지금 자체 AI 가속 칩인 MTIA 450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구조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TPU 버전 6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각 하이퍼스케일러가 커스텀 실리콘, 맞춤형 실리콘을 앞다퉈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커스텀 에이직 설계를 담당하는 브로드컴, 마벨은요, 전략적으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맞춤형 칩 섹터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CPU 그리고 범용 연산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AMD, ARM, 어제 새로 추가가 된 기업이죠. 그리고 인텔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클라우드 기반 AI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요. GPU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CPU 그리고 범용 연산 자원이 함께 늘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까지 GPU라든지 메모리에 국한돼서 발생됐던 병목 현상 있잖아요. 부족해서 못 파는 현상. 이게 드디어 CPU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AMD 그리고 ARM에게는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호재가 더 있죠. 그건 뭐냐면요.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본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협력하는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에이전틱 AI 시스템에서는요, 단순히 모델을 계산하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AI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전체 작업 흐름을 관리하는 컴퓨팅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두뇌, CPU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CPU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력 인프라, 열 관리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GE 버노바, 벌티브 홀딩스 그리고 블룸 에너지겠죠. 자, 이번 실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수혜 기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열 관리인데요. 자, 일단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는요, 2025년 주주 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WS가 2025년 한 해에만 3.9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을 추가했다. 그리고 2027년 말까지 그 용량을 2배로 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죠. 자, 그리고 2026년에만 알파벳이 1,900억 달러, 아마존은 2,0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곧 전력 공급 그리고 냉각 시스템 수요가 수직으로 급상승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전력 인프라 섹터의 호황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TSMC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기업이죠. 파운드리 그러면 TSMC다. 왜냐하면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커스텀 TPU든 메타의 MTIA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든 아니면 엔비디아의 GPU든 결국 TSMC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AI 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MC 공장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AI 서버,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셀레스티카, 델 컴퓨터도 이번에 대박 어닝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가 서버를 조립하든 이들 기업에 손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AI 수혜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센티먼트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탐욕 단계로 넘어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은데 그들만의 잔치다. 지금은 AI 수혜주 혼자 모든 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 낸시 탱글러라는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월가에서 테크 전문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낸시 탱글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S&P 500이 10%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면 종목별 의견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준 탑픽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요. 낸시 탱글러의 탑픽이다. 한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낸시 탱글러가 S&P 500이 10%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뭐고 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미준 탑픽이 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질문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 곁에는 이제 래퍼 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자 CIO인 낸시 탱글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낸시, 다시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좋네요, 캐롤라인. 낸시, 당신은 이달 초에 바닥을 예측했고 그때 매수하셨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이며 상승 여력이 아직 얼마나 더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맞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42일 연속 하락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희가 바닥을 언급한 이후 약 11일에서 12일 만에 그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변동성이 있네요. 어제도 그랬듯이 그런 상황은 계속될 텐데 그것이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궁극적으로 실적에 따라 움직이며 올해 이익 성장률은 약 2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대다수는 기술주 실적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기업들이 꽤 혹독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뉴스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큰 결판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주간이죠. 빅테크 실적 발표는 사실상 슈퍼볼이나 다름없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상당히 높아요. 예상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를 높이더라도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상하시나요? 네, 실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시장은 정말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헤지펀드들이 뛰어들어 변동성을 키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1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투자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저희는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최고 성과를 내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기술주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재해, 자유소비자재 그리고 은행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금융주를 비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기 순환적이고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종류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전망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당신의 전략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먼저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인 빅테크 실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보죠.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나요? 네, 제 생각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주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보유 중이며 최근에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나 매그니피센트 10을 혹은 어떻게 부르시든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보았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 저항선을 돌파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주 잘 해내고 있는 훌륭한 CEO가 있고 AWS와 광고 사업이 있으며 최근 오픈 AI와 합작 투자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 트레이니엄 칩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사업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반이 되는 회사 자체에 대해 좋아할 만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저희의 12대 핵심 아이디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희의 모든 전략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진입하셨고 아마존은 이번 달에만 25%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매수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주식의 IPO 이후 수익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략 175,000% 정도 올랐습니다. 언제 들어가는 게 너무 늦은 시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기술에 계속 적응하고 피벗하는 훌륭한 성장 기업입니다. 정말 뛰어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나 매그니피센트, 치베르의 많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혹시 정말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여서 이제는 진입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종목도 있나요? 저희는 램 리서치를 줄여왔습니다. 저희 ETF인 GLR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데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량을 약간 줄이고 있는 거죠. 방금 테라다임과 로켓랩도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켓랩은 방금 추가했네요. 플래닛랩스는 비중을 줄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지난 15년 동안 애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왔고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확실히 정리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의 투자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미한 수준의 비중 조절입니다. 당신의 ETF를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앞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예측했더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그 ETF에서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여기 왔을 때 에너지 보유 비중을 20%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주택 건설주를 추가했죠. 주택 건설주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전환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추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읽고 방금 일어난 일을 따라하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전략을 더 깊이 파헤쳐보죠. 아마존을 지금 매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또 어디에 자금을 투입하시겠습니까? 최근 수익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이후에도 저희는 GE 버노바가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늘릴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전략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와 이름을 좋아하고 수주 장고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주택 건설주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팔란티어도 추가했고 AI가 소프트웨어를 잠식할 것이라는 내러티브 때문에 발생한 약세 구간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담았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승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방금 언급한 이름들이 그 승자들에 속합니다. 테슬라가 하락하고 뒤처지는 이유가 AI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저 투자자들이 극도로 싫어하거나 극도로 사랑하는 주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저희는 1년 조금 전 딥시크 사태, 당시 주당 $240일 때 매수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포지션을 시작한 건 3년 전 주당 $100였을 때였죠. $240에 매수한 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45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350로 내려왔네요. 저는 여전히 꽤 만족합니다. 이 주식은 향후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주식입니다. AI, 스페이스 X와의 합병 잠재력, 완전 자율주행, 배터리 저장 사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당신에게 돈을 드린다면 가장 먼저 살 주식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니까요. 항상 세 개는 말해야 합니다. 아마 테슬라를 추가할 것 같네요. 네, 아니면 팔란티어 중 하나일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 조금 더 농어를 들어주시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때조차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요. 현재 기술주가 다시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왜 이 주식을 소유해야 할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분기 전기차 판매 실적과 수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스페이스 X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테슬라에게 촉매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에 대해 다들 이야기했었죠. 제 생각에 그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회사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들이 통합될 것이고 스페이스 X가 큰 열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테슬라로 전이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최근에 추가한 포지션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DR 호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있고 현 대통령이 주택시장의 정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 케빈 워시가 인준된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주택시장이 의외의 복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에 발표했던 저희의 26년을 위한 6개 종목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연준 회의가 여전히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정책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조만간 업무 인계가 있을 이번 회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 케빈 워시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인하했고 10년물 금리는 좁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래서 시장이 반드시 연준의 움직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이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죠. 자낭신의 낙관적인 견해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에 대해 더 이상 건설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게 될까요? 결국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만 저희가 주시하는 것은 이익 성장의 둔화와 어쩌면 마이너스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수치들은 꽤 높습니다. 전년 대비 이를 유지해야 하죠. 마진은 역사적 고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 마진이 수축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무엇이 그것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입니다. 만약 중동 전쟁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고립된 세계에 산다면 미국은 괜찮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한계 순 생산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용은 훨씬 낮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평균 소비자 예산의 1.5%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영향은 서서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켜볼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부채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특히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 어떤 내용에 구체적으로 주목하실 건가요? AI 도입 마진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실 건지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AI 활용도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지난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용량 부족 문제 때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 지출에 대해 듣고 싶지만 그 지출로부터 나오는 생산성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럼 더 큰 조정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거나 더 나은 진입 시점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30년 동안 가장 수익이 좋았던 OE를 놓쳤을 때의 차이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계속 보유했을 때 1,350만 달러가 되는 것과 1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OE를 놓쳐서 800만 달러가 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저는 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 시장에 머무르세요.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런 약세장에 추가 매수하십시오. 시장은 평균적으로 80%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90년대처럼 대변역의 시기입니다. 저는 그때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았죠. 그때는 지금보다 회의론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좋은 소식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해 있는 유가를 포함해 많은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법이죠. 질문은 시장이 무엇을 꿰뚫어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실적과 이익 성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로부터 보게 될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봅니다.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저희의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이 90년대에 그것을 보았고 실제로 통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빠른 질답 게임인 디스 오어 데스로 넘어갈 시간이군요. 짧은 질문에 짧은 답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강세론인가요? 신중론인가요? 강세론입니다. 이번 랠리는 정당한가요? 과도한가요? 멀티플에 근거해 정당합니다. 여기서 매수인가요? 더 낮아지길 기다려야 하나요? 여기서 일부 추가하고 계속해서요. AI 수혜주, 칩인가요? 인프라인가요? 둘 다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위험한가요? 리셋, 즉 주식의 재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살만한 소프트웨어 종목 하나를 꼽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피해야 할 종목은요? 아도비. 실적 발표 이후에 빅테크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마진은 지속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점인가요? 생산성 덕분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or 엔비디아? 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or Microsoft? 엔비디아, Palantir or Microsoft? 팔란티어, GE Vernova or 엔비디아? 기에베르노바. Tesla or 엔비디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캐롤라인. 지금 시점에는 테슬라, ServiceNow or Microsoft? 서비스나우. Adobe or Salesforce? 둘 다 아닙니다. 오라클의 약세에 대해 매수하시겠습니까? 보유 중입니다. 네, 비중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확신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취 번호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당신의 강세 전망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요? 실망스러운 실적입니다. 2026년 S&P 500 목표 주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높을까요? 여기서부터 10% 정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낸시, 항상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추천 종목과 견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래퍼 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자 CIO인 낸시 탱글러였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